충북북도가 도시농부와 의료비 후불제 등 충북형 사업의 국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사업의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년 예산을 2천억 원 가까이 증액해서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 쓸 곳이 많기 때문인데 그동안 쌓아둔 기금에서 4천억 원 가까이 빼쓰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청주시가 장기주차 차량에 전국 최초로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하루에 8,000원씩 부과됩니다. 다양한 미디어 체험을 할 수 있는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지역마다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에는 아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없다 보니 신설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8시 뉴스 시작합니다. 충청북도가 도시농부와 의료비 후불제 등 지금까지 충북에서만 시행됐던 정책의 국가 사업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적은 예산에 비해 큰 성과를 나타낸 사업들로 이들 사업이 내년도 정부 예산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이태영 기자입니다. 의료비 후불제는 의료 취약계층의 의료비를 충청북도가 먼저 대신 내주고 36개월에 걸쳐 원금만을 갚을 수 있게 하는 충청북도만의 의료복지제도입니다. 사업 대상자만 81만여 명으로 65세 이상 도민부터 2자녀 이상 가구들도 모두 이용할 수 있고 적용 대상도 지난해 1월 사업이 시행된 이후 꾸준히 확대되며 임플란트와 치아 교정, 암과 산부인과 질환 등 14개까지 늘어났습니다. 지금까지 도내에서 1,077명이 제도를 이용했습니다. 사업 시행 전 우려와 달리 상환율도 99.1%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민의 삶을 충북의 영상기록물로 영구 보존하는 영상자서전 사업도 전국에서 충북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자신 삶의 이야기를 영상으로 남길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어르신들이 영상 촬영 편집 기술을 직접 배워 시군을 돌며 영상자서전을 기록하는 일자리 창출 효과도 있습니다. 몇 개 시군에서 이 사업을 벤치마킹하러 오신 경우도 있고요. 어르신들 일자리를 관리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내년도 시범 사업을 지금 전국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고 계시는 단계이십니다. 이런 충북형 사업을 국가 정책으로 반영시키는 노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충북의 의료비 후불제 예산은 10억 원, 영상자서전은 15억 원으로 전국으로 확대해도 큰 재정적 부담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도시의 유유 인력을 농가에 지원하는 충북형 도시농부 사업도 지금까지 20만 명 이상이 투입됐는데 이 또한 국회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포함될 수 있도록 건의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자체 재원이 절감되는 측면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그런 사업들이 성과를 거두었고 그게 이제 국가 사업이 된 거기 때문에 저희도 큰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적은 예산에 비해 큰 성과를 나타낸 충북의 혁신 사업들. 이들 사업의 전국 시행을 위해서는 정치권의 역할도 중요해졌습니다. CJB 이태현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내년 본 예산으로 3조 8천억 원을 편성해 도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예산을 쓸 곳이 많아 올해보다 2천억 원 정도 증액한 건데 중앙정부와 지자체로부터 이전받는 수입은 별 차이가 없어 자체 기금에서 4천억 원 가까이 빼쓰기로 했습니다. 조상호 기자입니다. 충북교육청이 본예산 감액 편성을 1년 만에 멈추고 5%대 확장 예산안을 편성했습니다. 충북교육청 본예산은 2022년에 3조 원을 돌파한 후 2023년에도 급증했지만 세수 감소에 따른 긴축 기조로 올해 감액 편성됐고 내년에는 2천억 원 가까이 증액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이전 수입은 별 차이가 없고 자체 수입도 극히 미미한 현실에서 내년 예산 증액이 가능한 이유는 그동안 쌓아둔 기금 덕분입니다. 올해 2,600억 원을 쓴 데 이어 내년에는 3,880억 원을 또 빼쓰는 걸로 세입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결과 1조 2천억 원대에 달했던 충북교육청의 3대 기금 적립액은 올해 8천억 원대로 줄고 내년 연말에는 4천억 원대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3개 기금에서 3,800억 원 정도를 꺼내서 쓰다 보니까 총 세출 예산 규모는 전년보다 증액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내년 세출 예산을 보면 인건비와 교육복지 등 경직성 예산이 74%를 차지하고 교육감 역점 사업 등 충북교육청 자체 추진 사업 예산이 25%가량 차지합니다.
세부 사업을 보면 몸활동과 학교 스포츠클럽 등 어디서나 운동장 사업에 87억여 원, 언제나 책봄 사업에 50억여 원을 지원합니다. 공부하는 학교 조성을 위해 유아 기초다짐 골든타임 프로젝트에 22억여 원, 초등 실력다짐에 19억여 원, 중등 실력다짐에 88억여 원, 충북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수학과 과학 실력다짐에 27억여 원을 투입합니다. 단위학교 지원을 위해 내년 학교 운영 기본 경비를 8.7% 인상하고 큰 학교에는 추가 지원금을 편성했습니다. 충북교육청이 예산 형편이 좋았을 때 쌓아둔 기금 덕을 톡톡히 보고 있지만 세수가 늘지 않는 한 머지않아 기금 고갈에 직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CJB 조상호입니다. 청주시가 무료 공영 주차장에 얌체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칼을 빼들었습니다. 48시간 이상 주차하는 차량에 하루에 8,000원씩 부과하기로 한 건데 전국에서 최초 사례라고 합니다. 박원 기자입니다. 청주동물원에서 산성 옛길로 가는 도로 양방향에 마련된 무료 공영 주차 공간을 캠핑카와 트레일러가 점령했습니다. 장기 주차로 꼭 필요한 사람은 정작 주차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운전 시야를 가로막아 사고 위험도 있었습니다. 장비들이 움직여야 되는데 캠핑카에 받쳐져 있으니까 전화를 해도 한참 있다 오고 한 거의 반나절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장기 주차를 금지한다는 현수막을 걸어둬도 얌체 주차는 좀처럼 근절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제로 올해 7월 주차장법이 개정돼 자치단체가 무료 공영주차장에 1개월 이상 방치된 차량을 견인하거나 이동명령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지만 실효성이 떨어졌습니다. 이에 청주시는 별도의 조례를 만들어 장기주차 차량에 전국 최초로 주차요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이곳에 48시간 이상 주차하면 하루에 8,000원씩, 한 달이면 24만 원 정도가 부과되는 정책을 시행하자 이렇게 한산한 모습으로 변했습니다. 캠핑카뿐만 아니라 일반 차량도 부과 대상이고 화물차의 경우 차고지 위반으로도 단속할 예정입니다. 이거 조례 준비를 하면서 법제처에 질의를 해본 결과 주차장 운영은 지자체의 권한이기 때문에 조례를 개정을 해도 무방하다, 괜찮다라는 유권 해석을 받은 바 있습니다. 오동동 북부권 환승센터도 공항 이용객의 주차로 몸살을 앓고 있었는데 이 제도 시행으로 주차난이 다소 해소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쫓겨난 상당수 캠핑카 차주들이 다시 여기저기 빈자리를 찾아 여전히 얌체 주차를 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 대책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CJB 박원입니다. 최근 디지털 미디어 시대를 맞아 전국 곳곳에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속속 들어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충주에는 아직 시청자 미디어 센터가 없어 시민들의 아쉬움이 크다고 합니다.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청주에 있는 충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충주 지역 고등학생과 시민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스튜디오에서 각종 방송 장비에 대한 교육과 함께 라디오 녹음실에서는 직접 일일 DJ가 되어봅니다. 다양한 미디어 체험은 물론 장비를 대여할 수도 있고 시설을 빌려서 시청자들이 직접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학생들이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어요. 충주에 문화 공간이 부족한 점이 되게 아쉬웠거든요. 뭔가 청소년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 공간이 부족한 게 충주의 가장 큰 단점이 아닌가 싶었는데 잘하는 청소년부터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앞으로 점점 유튜브를 한다든지 많이 필요한 시점인데 충주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좀 배울 수 있고 앞으로 아들이 공부할 수 있는. 연수동 주민자치센터에 모인 충주 시민들. 자신들이 찍은 영상을 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지만 전문 시설이 없어 아쉬움이 큽니다. 근데 인근에 청주도 3군데, 옥천도 3군데, 제천도 1군데 편집하고 만들 수 있는 그런 데가 아무 데도 없고 또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를 설명해 주는 것도 없고. 하지만 충주시는 아직 시청자 미디어 센터 설립 계획이 구체화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제대로 된 미디어 센터를 구축하기에는 인구 규모나 재정상 녹록지 않다는 것이 충주시의 입장입니다. 이에 일부 시민들은 오는 2027년 연수동에 신축하는 충주문화원 내에 소규모 미디어 센터 조성을 바라고 있습니다. 이런 미디어 센터로 좀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지고 그 공간이 가능하면 충주문화원 안에 함께 공존했으면 좋겠다.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이 점점 중요해지는 시대에 시민들의 높아지는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시설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조선시대 문헌에만 기록돼 있던 대규모 가마터가 고령에서 발견됐습니다. 원형 구조를 잘 보존하고 있는 데다 상당량의 유물들이 발굴돼 당시 도자기 생산 체제와 특징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TBC 김낙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령 사전리 도요지 발굴 조사에서 드러난 대규모 가마터입니다. 조선 전기 1469년 편찬된 경상도 속찬 지리지에 기록된 하멸이 자기소로 추정되는 곳입니다. 길이 31m, 경상도 최대 규모로 아궁이와 초벌실, 연도부 등이 거의 원형에 가까운 형태로 발견됐는데 분청사기와 백자 등 다양한 자기들이 나왔습니다. 특히 왕실의 공납하는 인수라는 글이 새겨진 자기도 고령 지역에서 최초로 출토돼 이곳에서 하품부터 상품 도자기까지 모두 생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흙을 9번 채질하는 구사지법을 적용한 고급 도자기들도 나왔는데 가마터 폐기장에는 아직 수십만 점의 자기류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포도 문양, 그리고 국화 문양, 그리고 거기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문양들이 복합되는 문양, 이런 식으로 시기를 보여줄 수 있는 다양한 문양들을 놨기 때문에 이 가마가 1420년 정도에서부터 1450년 정도까지 운영된 가마로 유물을 통해서 이제 알 수가 있고요. 가야산과 미숭산, 의봉산 등 산지에 둘러싸인 고령 지역은 땔감과 도자기 원료인 점토가 풍부해 대가야 시대부터 곳곳에 가마터가 존재했습니다. 조선 초 고령과 운수, 성산 등 5개 지역에 가마터 100여 곳이 분포하고 있었는데 전국에서 손꼽는 도자기 생산지였다고 전해집니다. 당시에 그 경기도 광주, 그 전라도 남원의 제품보다 더 뛰어나서 왕실로부터 상을 받았다는 기록 문화가 아주 풍부한 데가 고령입니다. 과거부터 고령에 있는 장인들이 도자기 생산에 있어서 아마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었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마터 동쪽 바로 옆에서는 1600년 초 쌓은 것으로 보이는 조산도 발견됐습니다. 조산은 당시 양반들이 풍수지리상 명당 자리를 완성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언덕을 쌓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풍수지리 연구의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고령군은 하멸이 자기소를 비롯한 지역의 가마터와 관련한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내년 상반기 학술대회를 연 뒤 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TBC 김낙성입니다. 충북교육청은 수능 시험일인 오는 14일 충북에서는 33개 시험장 496개 시험실에서 수능 시험이 치러진다고 밝혔습니다. 최동화 교육국장은 오늘 수능 브리핑을 통해 충북의 응시 인원은 지난해보다 400여 명이 증가한 12,657명으로 코로나 이전 수준인 시험실별 최대 28명이 응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수능 하루 전인 13일에는 수험표 교부와 수험생 예비 소집이 있고 수능 당일 수험생들은 오전 8시 10분까지 입시를 완료해야 합니다. 충북교육청은 관계기관 협조를 통해 출근 시간을 10시 이후로 조정하고 시험장 200m 전방에서 차량 진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충청북도가 2027년 카이스트 부설 AI 바이오 영재고의 설립을 위한 설계 공모를 추진합니다. 최근 기획재정부와 건축사업비 분담률에 대해 지방비 30%, 국비 70%의 협의를 마친 충청북도는 이번 주 중으로 설계 공모를 시행해 기존 확보돼 있던 31억여 원의 설계비를 집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AI 바이오 영재고에 대한 건축 예산이 포함되지 않은 가운데 충청북도는 200억 원의 건축 예산 증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급 인재 조기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충북 AI 바이오 영재고는 청주 오송읍 연재리 일원에 150명 정원 규모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오창에 생산 공장을 둔 LG에너지솔루션이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끄는 우주기업 스페이스X에 배터리를 공급합니다. 업계에 따르면 LG에너지솔루션은 스페이스X로부터 우주선에 탑재할 전력 공급용 배터리 납품을 의뢰받아 제품을 개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자체 생산한 배터리를 주로 장착해온 스페이스X가 외부에서 조달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한편 LG에너지솔루션은 지난 7월 르노를 시작으로 포드,
벤츠 계열사와 전기차 배터리 공급 계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등 두드러진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30일에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 시상식이 박경국 한국가스안전공사 사장을 비롯해 유공자 등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오늘 시상식에서는 미래엔 서해에너지 박영수 사장이 안전시스템 고도화와 안전문화 정착 등에 기여한 공로로 은탑 산업훈장을 받는 등 103명의 유공자가 수상의 영예를 안았습니다. 대한민국 가스안전대상은 가스안전 산업 분야의 유일한 정부 포상 행사로 가스안전 관리에 힘써 산업경제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에 대한 포상과 가스안전 실천 의지를 다져왔습니다. 이마이 아츠시 일본 치노시장과 대표단이 오늘 청주를 방문했습니다. 치노시 대표단은 이범석 시장과 차태환 청주상위 회장 등을 만나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치노시 상인은 올해 해외 산업 시찰 대상으로 주식회사 심텍을 선정하면서 청주 방문이 성사됐습니다. 치노시는 주식회사 심텍에 일본 자회사가 있는 곳입니다. 제천시는 소속 공무원인 A씨가 옥순봉 출렁다리 입장료를 횡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A씨는 옥순봉 출렁다리 관련 세입 업무 담당자로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징수한 입장료 중 5천만 원 상당을 빼돌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비위 의혹은 시 행정사무감사 준비 과정에서 확인됐으며 제천시는 경찰에 수사 의뢰한 상태입니다. 청주지방법원은 승객의 하차 여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차량을 출발시켜 승객을 다치게 한 운전기사 60살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청주시 서원구의 한 버스 정류장에 승객들을 하차시키려 정차했다 문을 열어둔 채로 갑자기 출발해 승객 1명이 도로로 떨어졌고 이로 인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승객 안전을 위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 당시 청주시 중림동 삼순환로 산 비탈면이 무너져 내려 3명의 사상자가 나온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관계기관 공무원 3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청주지검은 보은국토관리사무소 소장 등 직원 3명을 시설물 안전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관리 주체인 보은국토관리사무소 공무원들이 안전점검을 주기적으로 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판단해 이들을 기소했습니다. 한편 당초 경찰이 함께 넘긴 청주시 공무원 3명은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충북도가 자녀 양육가정에 대한 식품 할인 쿠폰 지원을 확대합니다. 영유아 식품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베베쿡은 충북도와 협약을 맺고 도내 자녀 양육가정에 이유식과 간식, 반찬 등을 최대 20% 할인 가격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충북도는 주식회사 풀무원, 정식품 등과도 할인 쿠폰 지원 협약을 맺은 가운데 3개월 만에 18세 이하를 둔 양육가정 7,7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청주시가 캠핑카 등의 장기 주차를 막기 위해 전국 처음으로 주차 요금을 부과해 효과를 거두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하지만 단속이 장기 주차의 문제를 해결한다기보다 문제를 다른 곳으로 이동시키는 결과만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철저한 단속과 함께 캠핑카가 점점 늘어나는 현실을 고려한 좀 더 근본적인 해결책에 대한 고민이 뒤따라야겠습니다. CJB 8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